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요즘 우리 국내 주식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죠. 일단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은 그냥 최근의 흐름만 봐도 이렇게 3,000을 잠깐 넘어섰다가 2,900대로 지금 주저앉았고, 뭐 여기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불안감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이게 뭐 지수가 조금 이렇게 올랐다 이런 걸 떠나서 아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포지션은 점점 더 안 좋아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최근뿐만이 아니라 이어지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다 보니 이게 체감적으로 뭔가 하락장이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물론 아니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보유 종목이 운 좋게 막 오른다던가 그런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좀 힘든 분위기라는 거를 제가 이제 주변에 보면은 느끼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좀 뭔가 하락장이 펼쳐지는 것 같을 때, 앞으로 뭔가 좀 걱정이 많이 되는 이런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주식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하락장에서 살아남는 3가지 노하우라는 제목으로 원희님께서 하나하나 좀 말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들어보면서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물어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 영상을 시작을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하락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아니면 하락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락장에서 저도 잘하고 싶습니다 등등의 이유로 저희 채널에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이 정말로 많은 것 같아요. 좋든 싫든 하락장에 대해서 디테일하고 굉장히 필요한 이야기를 저희는 한결같이 해드리고 있어요. 뭐 듣다 보면은 명쾌하게 이해가 될 때도 있고 절대로 명쾌하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주식 투자란 거 자체가 단순하기보다는 너무나도 복잡 미묘하기 때문에 명쾌함을 전달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달 드리는 메시지를 잘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려고, 생각의 결을 맞춰보려고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분명히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하락장에서 진심으로 힘내주시길 바라고요. 하락장에서 살아남는 3가지 노하우, 첫 번째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제일 먼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대부분은 그 걱정의 근원지는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나온 것일 뿐, 주가나 기업은 굉장히 크게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현상은 변화하지 않았는데 하락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마음속 근원지에서 너무나도 많은 걱정과 불안을 만들어내요. 근데 걱정과 불안의 씨앗이 싹 트잖아요? 그럼 더 큰 불안과 더 큰 걱정을 만들고요.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과대망상을 하게 되죠. 진짜 아무 일 안 일어나는데 막 극단적인 경우를 자꾸 이러면 어떡하죠? 저러면 어떡하죠? 이 극단적인 예외 사례를 가지고 와서 걱정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전혀 도움 안 됩니다. 단, 정말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단, 때때로는 걱정이 필요한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걱정이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냥 예외예요. 오늘 다루지 않을 거예요. 정말로 자신이 걱정해야 되는 종목을 들고 있는데 걱정도 안 한다? 그건 당연히 문제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기준은 갖춰놓은 상태, 종목 선정도 기본적인 필터는 되어 있는 상태, 일반적인 하락 또는 폭락, 이런 상황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예제를 한번 볼게요. 그냥 보통 하락 나오는 상황을 보게 되면은 어떤 포지션이었든 간에 이런 흐름의 종목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하다 보니 동전주까지도 됐고,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우하향하고 있다라고들 표현하죠. 분명 이 안에도 이런 식으로 파동은 존재했지만 큰 틀에서 보게 되면은 하락하고 있다. 요런 상황에서 내가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은 어떨까요? 뭐 여기서 시작했든 여기서 시작했든 여기서 시작했든 보게 되면 계속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얘기가 나와요. 아, 잡주를 괜히 골랐네. 아니면은 내가 왜 이런 XX 같은 종목을 골랐을까? 아니면 이거 이러다가 상폐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기타 등등의 상상회로와 걱정을 키워나가죠. 그리고 그 걱정의 대부분은 내가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걱정은 증폭됩니다. 그냥 말 그대로 걱정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정도 상황에서 너무너무 걱정된다. 진짜 걱정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나요? 걱정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정확하게 반대로 왜 걱정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몰라서예요. 다르게 말하면은 알면요, 걱정이 줄어듭니다. 장마철에 비가 매우 많이 와요.
아, 비만 계속 오네? 걱정만을 할까요? 비가 그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진 않을 거예요. 장마가 너무 많이 오면 생각보다 많이 와서 그 피해나 뭐 이런 부분이 기쁘진 않겠지만 그래도 딱 그 정도 수준의 걱정을 하지 걱정을 키워가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죠. 극단적으로 홍수 피해나 뭐 이런 쪽으로 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같은 느낌이에요. 알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하락장에서 살아남는 3가지 노하우에서 2번째입니다. 여러분들 희망회로의 볼륨을 조절하세요. 무슨 얘기냐? 이제 걱정을 하지 말란 거는 쫄보분들 성향에서는 그게 더 필요한데, 근데 성향적으로 정반대의 성향들, 걱정이 너무 없으신 분들, 그래서 오히려 하락장에 기해야 하면서 희망회로만 돌리시는 분들, 좋아요. 걱정을 안 하는 것까진 좋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행동이 문제예요. 걱정이 너무 없고 희망회로 볼륨이 너무 크게 키워져 있기 때문에 뭘 하죠? 매수 템포도 빠르고 매수의 양도 큽니다. 추가 매수. 흔히 말하는 물타기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 행동하지 마세요. 물타기 계속 타는 거. 희망회로를 돌리면서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맞지만 그 언젠가가 언젠가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희망회로의 볼륨을 낮춰야 됩니다. 없애라는 게 아니라 낮춰줘야 돼요. 근데 너무 볼륨을 확 키워서 종목이나 시장 흐름은 다 무시하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공격이지 계속 매수만 하시는 분들, 그 행동하지 마세요. 최악입니다. 근데 또 희망회로를 굴리는 게 또 다르게 표현되는 분들도 있는데, 이 보유 종목에 대한 희망을 막 잔뜩 키워서 비중을 계속 확대시키면서 물타기 하는 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 종목은 내가 잘못 샀다. 근데 옆에 보니까 막 뭐 메타버스 관련주라던가 막 요즘에 막 잘 나가는 그런 것들이 막 보여요. 더 잘 나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잘라. 그래서 이걸 손절을 어느 순간 하고, 자, 저쪽으로 가서 한번 이 하락장에서도 잘 나가는 그 종목으로 가가지고 얘로 수익을 내보자 하고 이렇게 또 막 적극적인 뭐 종목 갈아타기, 적극적인 매매를 하는 분들도 또 있거든요. 그런 경우 많죠. 그런 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담백합니다. 그 행동을 지속할 만하고 그게 잘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세요. 제가 뭐라고 하든 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제 얘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 행동이 끊어내고 갈아타서 잘 갈 것 같은 종목으로 매수하는 이 행동이요, 정확하게 욜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는 겁니다. 본인은 나는 안 그런데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처음 시작했을 때도 이때 시작했었던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결과를 이렇게 맞았을 뿐이에요. 이렇게 하고서 잘 갔으면은 수익 났겠죠. 수익 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저는 이거 수익 나지 않으면은 칼 손절할 건데요? 그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세요. 그게 되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칼 손절을 하시는 분들은 하락장이란 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보유를 하지 않는데, 하락하면 다 잘라내는데 어떻게 하락장이 존재하겠어요? 매일 새로운 장이지. 그러니까 하락장 자체에 대한 걱정을 별로 안 해도 되죠. 근데 시장 대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합장만 구분하세요. 시장 별로인 것 같은데 하게 되면은 그날 매매 안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구분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되시는 분들은 정말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 정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될 것 같은 이 행동이요, 앞으로 버는 것 같지만 뒤로 다 까먹고 오히려 마이너스를 내는 행동이다. 이게 종목에서는 이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계좌로 놓고 보게 되면 계좌에서는 결국에는 피해만 쌓아가는 구조로 흘러갈 확률이 너무너무 높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게 잘라내고 새로운 종목을 들어간다. 이게 또 이제 잘라내면서 손실이 누적돼서 계좌가 망가지는 걸 경험하니까 원희님이 이게 대부분 계좌는 망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걸 느끼니까 이제부터는 안 잘라내고 얘는 또 얘 나름대로 희망회로로 굴리면서 나중에 반등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내비둔 다음에 새로운 종목에 또 들어가가지고 이걸로 또 한 건 수익을 올려보자, 하락장에서도 한번 계좌를 살쪄보자, 이렇게 또 생각을 해서 종목 수가 늘어나는 분들도 적잖이 있을 거로 압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더블 희망회로 같은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위험한 선택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계좌에 저의식 표현으로는 똥만 쌓아가는 계좌가 되는 거고, 일반적 표현으로는 물린 종목만 계좌에다가 잔뜩 선물상자처럼 쌓아놓는, 그건 선물상자가 아니라 무슨, 죄송합니다, 쓰레기통이 되겠죠. 네.
살살 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아직은 그렇게 막 내 계좌는 쓰레기통이야 이렇게 말할 정도까지 안 된 분들이 많을 거예요. 비율적으로 보면은. 근데 저는 여기서는 솔직히 소신 발언이 필요한데 아직 안 된 거죠. 그러니까요. 아직 안 된 거다. 아직 안 된 거다라는 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요 네모난 상자가 이 상자를 선물 상자로 만들 것이냐 쓰레기통으로 만들 것이냐는 내가 이미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답이 정해져 있거든요. 설령 이 상자가 아직은 쓰레기통이 아니다, 아직은 선물 상자가 아닐지라도 결국에는 주인 따라갑니다. 결국에는 이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직 쓰레기통이 아닐지 몰라도 쓰레기통을 만드는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가 제가 이야기 드리는 최선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락장에서 살아남는 3가지 노하우 3번째입니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수익 가능성을 망치지 마세요.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수익 내보는 경험을 반드시 해보세요. 한 번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역전해보는 경험을 한 번이라도 가져보세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물린 종목, 하락이 심한 종목 아니면은 이미 안 좋은 상황에 직면한 종목에서 역전을 만들어서 수익을 내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수익이 난 적은 있지만 그 수익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신이 역전을 만들어낸 것이냐,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해본 것이냐, 아니면 그냥 신경 안 써, 창고에 툭 박아놓고 방치하고 외면하고 안 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봤더니 급등했네, 아싸 땡큐 하고 수익을 내는 경우, 이런 경험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제외하고 자신이 진짜로 역전을 만들어내 봤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약간 논란의 요지는 있는 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물을 열심히 탔더니 올라가가지고 수익 나는 그런 경험들이 또 좀 있으니까, 내가 적절하게 물 타서 공격적으로 더 매수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가 좀 다른가요? 아니, 맞아요. 그거를 그러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 꾸준하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계좌는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느냐, 자가 질문해 보시면 되죠. 근데 대부분은 하나는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그렇게 안 된 것들이 훨씬 더 많고 그게 계좌에 그대로 쌓여 있어가지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쓰레기통처럼 쌓여져 있다. 이러면 문제인 거죠. 저는 안 그런데요. 저는 제 나름의 물타기를 통해서 이거 다 해결했어요. 그러면서 5년 이상, 10년 이상 꾸준하게 주식으로 수익 내고 있습니다. 네, 교정할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현상이, 그런 분들이 뭔가가 좀 아쉬워서 배우려고 저희 영상이라던가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런 분들은 안 보죠. 근데 그 쓰레기통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들어서 불안한 분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뭔가 본인이 능동적으로 역전을 계속 해오면서 계좌를 관리해온 경험은 없는데, 그렇게 하면 된다더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따라하고 있는 요 앞에서 요렇게 향해하는 이런 분들이 저희 영상이라던가 이런 공부할 것들을 보면서 나는 될 건데 라고 하면서 이제 미래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 걱정이 되니까 이런 걸 또 찾아보게 되고. 근데 솔직히 되게 말씀하신 현상이 용기가 필요한 영역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 자신의 상황, 자신의 현실, 현재 자기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은 정말로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나 하지도 못합니다. 알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렇게 못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말로는 저는 이미 그렇게 다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게 역설적인 말을 아무렇지 않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특히나 돈이 눈앞에 있고 주식시장에서는 그러합니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자신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시작점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세요. 인정하는 데서부터 발전은 시작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인정을 해야지 자신이 무엇을 고쳐 나갈 수 있는지도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진심으로 자신이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면서 역전의 경험을 한 것인지 아닌지를 체크해보면 됩니다. 최소한 적어도 한 번의 그 경험, 그게 정말 투자 인생을 많이 바꿔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할 줄 알게 되면은 그 경험 한 번이면요, 웬만한 하락장을 원활하게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능동적으로 주식이 하락하는 상황을 극복해서 뭐 수익으로 마감을 하거나 훌륭하게 이제 리스크를
상쇄시킨 그런 경험, 이제 그게 단순하게 물 타서 운 좋게 올라가가지고 수익 낸 그런 거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겉으로 볼 때 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요. 진짜로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되게 많이 그런 소리 붙지 않았었네요. 운이 좋았네. 어니스트는 운이 좋았네.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실전 매매 올린 거 보고도 그런 댓글들 꽤 달렸었죠. 네. 근데 반문을 하는 거죠. 그놈의 운은 왜 맨날 저한테 올까요? 럭키가이. 십몇 년 동안 운으로 살아남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느낌이죠. 네. 정말 그게 운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럼 그 운을 잡으세요. 그 운을 잡아내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운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거를 만들어가는 과정 안에 분명히 무언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죠. 네. 자, 뭐 지금 시점에서 하락장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할 이유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게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하락장 얘기를 하지만 과연 이것은 하락장인가?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뭐 저희 주변에서 이제 주식에 관련돼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물어볼 때 언니님 그동안 주식하시면서 요즘같이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 어떻게 하셨나요? 막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근데 이게 진짜 힘든 시장인가? 라는 생각부터 드는 거죠.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왜냐면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냥 주식시장이 원래 이런 모습이었고 그냥 원래 그랬던 모습이 일상적으로 나왔던 그 모습이 표현되는 그런 시기인데 이런 걸 겪었던 분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게 힘든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잘못된 단추를 계속 껴왔던 분들은 그게 이제 나비 효과가 돼서 후폭풍이 엄청나게 왔기 때문에 계좌가 막 완전 소위 말하는 박살이 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는 어떡하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진짜 객관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는 지금은 그렇게 하락장도 아니다. 아프지만 먼저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혹시라도 올지 모르는 정말 더 힘든 시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가를 진짜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단순하게 살아남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원님이 말씀하셨던 수익의 가능성을 망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의 가능성까지 만들어내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짜 그동안의 모든 거를 갈아엎고서라도 그쪽으로 좀 노하우를 익혀 나가셔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은 걱정이고 뭔가 조치나 교정도 조금 더 수월하게 가능한 상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시장 자체가 단순한 예시로 시장 자체가 요 정도까지만 가더라도 이때 되면은 걱정이 아니라 사실상 멘붕 올 것 같고요. 여기서 추가 하락 나오게 되면은 그때 되면 패닉 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느끼는 걱정의 정도가 정말 많이 달라질 거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나 행동도 점점 더 제한적이 될 거예요. 지금은 이만큼의 전략을 사용할 수 있으면은 시간이 지나서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자신의 선택의 문은 이렇게 좁아집니다. 점점 좁아져서 나중에 그 끝에 가서 다 내쳐지고 나서 자신한테 남은 행동에서 할 수 있는 결정 옵션은 하나밖에 안 남아요. 일단 뭐라도 좀 손절하고 다시 해야겠네요. 이 결정 외통수 하나밖에 안 남거든요. 물론 그때 가서도 다시 만들어가고 이겨낼 수는 있지만 외통수에 내쳐지기 전에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을 때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이렇게 말하는 모든 이유는요. 그것이 결국에는 수익 가능성을 높여주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이제 남은 거는 손절 말고는 없어. 이런 외통수에 처해지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수익은 기대할 수 없다를 확정짓는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수익 가능성을 망치지 않아야 된다. 수익 가능성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 수익 가능성이 있어야 결국에는 수익으로 능동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동을 이어가는 거는 외통수에 직면했었을 때는 너무나도 늦는다. 따라서 하락장이 야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금 같은 시점에서 이런 조치를 취해가면서 수익 가능성을 살려나가야 된다. 그리고 끝끝내 수익으로 귀결시킬 줄 알아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까 단타 치면서 종목에서는 앞으로 벌고 계좌에서는 뒤에서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로 계좌가 운영되는 게 아니라 계좌에서 수익이 차곡차곡 쌓아 올려지면서 꾸준하게 수익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계좌가 살찔 수 있겠죠. 네, 저희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한테는 다소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걱정하지 말아라, 희망의 로의 볼륨을 줄여라, 수익의 가능성을 망치지 말아라. 이게 뭐야? 그래서 어떡하란 얘기야? 라고 이제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저희 과거 주요 영상들 보시면 그냥 단순 개념 설명을 떠나서 실전적인 매매를 보여드리면서, 그리고 되게 구체적으로 알려드린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관련해서는 반복해서라도 말씀을 많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잘 설명드리기 위해서 설명도 저희가 계속 가다듬고 있고요. 그렇게 방송을 통해서 저희 방송 그냥 꾸준히 보시는 것만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학습이 되게끔 저희가 그렇게 꾸려나갈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채널 구독 알람 해두시고 과거 영상, 앞으로의 영상들 계속 보시면서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거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말씀드리면, 저희가 유튜브를 하는 거 말고 사실 더 많은 부분 공을 들이고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투자 클럽이죠. 제가 이제 늘 항상 방송마다 한 번씩 말씀을 드려서 보시는 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그 클럽이 진짜 언니님한테는 진짜 의미 있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뭐 단순하게 비즈니스를 한다 이런 거를 떠나서 거기서는 진짜로 딥하게 스승과 제자 관계를 맺어서 언니님이 더 뭔가 실전적인 도움도 많이 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단순하게 영상을 보고 그냥 강의 보듯이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게 아니라 이런 매매 케이스들을 함께 하거든요. 근데 함께 한다는 게 그냥 아까 봤던 종목으로 돌아가면 이거 홈센터 홀딩스 종목 있으니까 이거 매매해보세요 이러면서 이제 끝내는 게 아니라, 어니스트님이라면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뭐 이렇게 좀 힘든 상황이 흘러갈 때 어떻게 해서 소위 말하는 수익의 가능성을 망치지 않고 하락장에서 걱정 없이 적절하게 해야 될 것을 하면서 향후에 수익을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교본처럼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걸 회원분들이 따라하면서 계좌 관리도 하고 이 노하우 자체를 익혀 나가고, 뭐 그런 공간이거든요. 온라인상에서 다 저희가 잘 굴러가게끔 시스템을 잘 갖춰 놨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 여전히 새로운 분들이 오실 수 있는 룸이 있거든요.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단순하게 언니님한테 배울 수 있어서 좋다 이런 걸 떠나서, 거기 계신 선배 회원분들도 서로가 동료가 돼서 좀 약간 진짜 본도 되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끌어주기도 하고, 막 마인드가 무너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개인 매매도 잘 안 풀리고 막 그러면 그럴 때도 옆에서 되게 격려를 해주죠. 근데 단순하게 그냥 응원과 격려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자주 말했듯이 어떻게 하는지 아는 그 경험이 있는 회원이거든요. 아, 이렇게 하면 능동적으로 되는구나라는 거를 아는 사람이 이렇게 또 끌어주기 때문에 보다 더 이제 좀 단단한 마인드로 주식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실질적인 배움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4년 넘게 클럽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언니님은 그 전부터 또 뭐 프로 영상도 하고 뭐 그런 일반인 교육도 하고 그런 일을 많이 해 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 클럽 자체는 4년을 넘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의미 있는 공간이 되고 있으니까, 혼자서 어렵다, 나는 여전히 쫄보인 것 같다, 난 여전히 희망으로만 가득 찬 그런 주식 어린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오셔가지고 좀 성장의 기회로 삼아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희 영상 하단부에 링크로 그 클럽 가입 안내 공지를 걸어 놨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필요하시면 상담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